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7.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를 청와대의 신여로 만들었다.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은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다. 좌파 대법원장 김명수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구실로 6개월 이상 100명이 넘는 법관들을 검찰이 조사하게 하고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김명수가 구성한 조사팀조차 블랙리스트는 문제없다 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 거래는 없다고 했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71년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다. 좌파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이자 전형적인 좌파 무죄 우파 유죄다. 김경수 2년 안도한 성창호 판사는 보복성 기소를 하고 김경수는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김경수가 1심에서 2년 선고를 받자 성창호 판사를 사법적 피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다같이 지시받아 업무 처리했는데도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은 기소하지 않고 성 판사만 기소했다.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은 구속 중인데 김경수만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 법관으로 채워졌다. 헌재는 완전히 청와대 출장소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문형배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가 되어 독자적 위헌 결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마음에 안 드는 법을 헌재에 넘겨 무더기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사형제, 군동성애, 선거연령 제한,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중단 등에 대해 사실상 헌법 개정에 준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 분립은 무너졌고 사법부는 일개 정부부처가 되었다. 정권에 덤비면 반드시 보복당한다. 정부의 유치원 3법 강행에 반발하고 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던 전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유치원 교비 용도 외 사용을 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전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를 6번 받았고 유치원과 관련 없는 세무조사도 받았다. 전경총 부회장은 정권 출범 초기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다가 쫓겨난 뒤 2달간 고용부 감사를 받고 최근 횡령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최저임금에 반발했던 소상공인연합회 61개 단체에 정부 16개 부처가 감사를 벌이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권에 덤비면 반드시 보복당한다. 독재 정권의 전형이다. 끝도 없는 적폐 수사에 조질래 전 의원이 5번째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정권의 적폐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 김모 씨, 국가정보원 정모 변호사, 변창훈 전 서울고검검사, 이재수 전기무사령관, 조질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이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받고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 별건 수사를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선거법 위반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다. 현 정부에서 여당 의원 1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반면에 이궁현, 최명길, 박준영, 송기석, 관석창, 윤종호, 배덕광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당의 이우현, 최경환, 김성태, 김재원, 관성동,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새 검찰총장에 충견 윤석열을 임명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구조에서는 청와대의 수사 관여를 막을 수 없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사에서 손을 떼어야 청와대의 사냥개 역할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적폐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검찰은 더 철저하게 청와대에 충견이 되었다.